그 인종차별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장난식으로 하는, 저랑 약간 친한 애들이 장난식으로 저한테 하는 건 있었는데 막 진짜 정색하고 인종차별하는 그런 건 없었고요. 제가 특별하게 기분 나빴던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애들이 딱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Are you from Chinese? 이러면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Are you Japanese? 그러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어디서 왔냐? 그럼 South Korea. 이렇게 하면은 몇몇 애들은 South Korea랑 North Korea랑 차이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전 중국인이 되게 싫었거든요. 일본인도 되게 싫었고, 그래서 전 한국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만 빼면은 별로 막 인종차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친구 사귀는 거, 이거는 저는 그냥 처음부터 말을 걸었어요. 애들한테 저한테 말을 걸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치기도 하고. 말을 걸면 귀찮아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런 건 없었어요. 애들이, 제가 그 학교에서 하나뿐이었거든요. 아시아인이 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애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애들이 저한테 말을 걸면 그냥 거기서 저도 말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운동을 좋아하면은 운동하는 게 친구 사기 가장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친구 사귀는 데는 다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면은 진짜 완전 자유. 진짜 공부 하루에 1시간만 해도 막 시험 보면은 막 B 이상 맞을 수 있고, 진짜 영어 단어만 잘 외워서 가면은 딱히 공부 걱정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막 가면 수업 시간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릴 거예요. 근데 막 3달, 4달 지나면 어느 정도 들릴 것 같은데, 숙제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그 수업 끝나고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되니까.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미국 사람들? 네, 물어봐도 돼요. 귀찮아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요. 미국에서 공부는요, 약간 못해도 괜찮은 그런 문화예요, 미국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공부를 되게 많이 안 했어요. 하루에 1시간? 그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오랫동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챙겨주세요. 왜냐면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못할 거다.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나 역사 선생님이나 다 챙겨주세요. 특히 역사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그것까지 알려주셨어요. 그 정도로 괜찮죠. 공부를 못해도 다 챙겨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몰라도 이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느낀 거는 미국 애들이 좀 한국 학생들보다 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좀 생각하는 게,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애들 전반적으로 좀 성숙해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알아가지고 애들도 그런, 저희 학교에 왕따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막 다른 애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약간 이런 게 커서 서로 막 뒷담 까고 이런 일은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정상 개학한다고 하는데,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아마도 조금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아침에 교장 선생님한테 정상 계약한다고 메일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한 7시쯤인가 그때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독특해요. 역사적 한 번도 없던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매뉴얼도 없고 처음 학교마다 주마다 다 새롭게 정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계속 상황을 그냥 함께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이게 있었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는 또 애들이 일단 가는 지역이 얘기했듯이 도시적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데 한국인이 많고 저희가 선호한 데가 아니고 거의 다 이제 지방 도시, 시골 도시 이런 데니까 보통 그런 데는 주변에 사람이 없죠, 별로. 그러니까 물론 한국처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주 갔다 2주 했다가, 그거면 학교마다 다른데 일단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저는 그쪽에서 혼자 아시안이라고 막 주눅 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랬던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힘들었거나 그런 거 없었고 저는 오히려 시골 생활이 좀 잘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얼굴이 좀 농촌이야,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준영이네. 저는 안 힘들었습니다. 저도 별로 힘들진 않았고요. 오히려 그냥 당당하게 어울리다 보니까 저는 좋았어요. 아무튼. 사장님은? 저도 혼자 아시아인이었는데 힘든 일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런 거는 그냥 한국 친구들하고 진짜 가끔씩 연락하면서 그냥 약간 조금 재밌는 그런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약간 제 마음을 좀 다독였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진짜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딱히 그런 힘든 일이 학교에서 생각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 유학 조건에 제가 이따가 설명할 때 부모님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한국인 엄대로 가라. 두 번째, 한국 지인한테 호스트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어민한테 하라. 세 번째는 부모님 함께 가지 마라. 이게 있어요. 주변에서 유학을 실패했다 그러면 3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저희도 오래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실패한 사례 많거든요, 진짜. 정말 많아요. 제일 큰 게 한국인 만나는 건데, 그러면 어머니 말씀처럼, 그래도 좀 있어야 모두 나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사전 적응 교육이란 걸 왜 하냐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여러 가지 해보니 한국인 환경에 가면 결국에는 자기네끼리 잠깐 위로하면 좋지만 한국 특성이 있어요. 미국 가서 한국에 만나면 탈선하더라고요. 희한해요, 이게. 오히려.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기 전에 우리가 일단 가서도 못할 나이면 그 친구들은 저희가 못 만나서 모르겠지만 저희가 봐도 적응 안 될 나이는 사실 돌려보내요. 그 정도 정말 자립적으로 어느 정도도 안 됐다. 영어도 엉망이고 뭐 인성도 엉망이고 뭐 사회성도 엉망이다.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이 왔으면 이제 출국 전까지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외로움이 오든 뭐가 오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누나도 얘기했지만 한국애랑은 가급적 갔을 때 뭐 가끔 연락을 하더라도 이거 전화기 붙잡고 있으면 그런 애들은 꼭 적응 못해요, 현지에서. 미국 가면 방에서 핸드폰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이 아이를 초청한 이유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기도 즐겁게 시간 보내려고 초청했으면 마음을 열고 만날 거 아니에요. 예. 그 생각을 갖고 그 사람들이랑 처음에 좀 외롭더라도 이게 부대끼는 습관을 잘 들이면, 처음에 잘 들이면, 예,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잘 들이면 그다음부터 싹 가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은 예절만 잘 지키면 뭐 그죠? 웬만큼 뭐 너무 자유로우니까 사교육도 없고 아무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딱 좀 보면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호스트랑 갈등이 생기면 뭐 그 저녁 시간에 다 같이 먹잖아요. 그때 뭐 분위기 봐가면서 말해도 되고 아니면 그게 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편지를 쓸 때는 뭐 대화할 때 못했던 내용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네, 전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 크게 갈등은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 약간 트러블이 없었던 게 저는 약간 눈치를 봤어요. 근데 눈치를 하는 게 그런 눈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센스죠. 그러니까 호스트 동생이랑 저랑 해야 되는 집안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해야 되는 집안일이 A라 하면 제가 해야 되는 건 B인데, 애가 만약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은 애가 운동 때문에 그 경기가 있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제가 애 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약간 눈치 봐강, 그러니까 센스로. 눈치 봐강. 그리고 또 제가 없으면 애가 또 제 거 해주고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 호스트 엄마가 적어주세요. 제가 제 영어 이름이 그 준호였는데 준호는 뭐 설거지해라 뭐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그럼 뭐 하고 뭐 들어가서 숙제하고. 너무 취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와이파이는 진짜 느려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안 하게 되고 또 와이파이가 없는 집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내년에 가게 될 집에는 와이파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컴퓨터로 하는 거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도 따로 이해를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수학 숙제나 영어 숙제 같은 경우는 프린트물을 나눠주셔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고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딱히 인터넷을 쓸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이파이 저는 와이파이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 사용을요 문자 아니면은 그런 거 외에는 잘 안 해가지고 와이파이는 뭐 필요 없었고요. 뭐 호스트가 깨워주는 쪽도 있고요, 안 깨워주는 쪽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스스로 일어나겠다. 왜냐면 저는 핸드폰 알림 하면은 바로 일어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도 저는 습관이 좋았구나. 저는 그냥 그 알람 해놓으면은요 딱 일어나. 딱 일어나요. 네. 그 공립 때는 깨워주셨는데 사립 갔을 때는 제가 알람 맞춰놓고, 그 알람 안 맞춰놨는데 그 준비하는 그 호스트 엄마 아빠랑 애들이 그 준비하는 그 소리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있는데 저 공립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있어. 그 설거지는 누구 담당, 뭐 빨래는 누구 담당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작년 사립에 있을 때는 안 시키셨어요, 그냥. 해주셨어? 네, 다 해주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때. 호스트. 꼭 호스트를 불렀죠. 하는 이유가 있는데 홈스테이들도 이렇게 그냥 미국의 진짜 문화와 인성을 배우는 제목 가정이라고 느껴져요. 거기서 애들이 예절과 모든 걸 다 익히는 거니까 정통 그런 가정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그 다 운전할 수 있어가지고 16살 아무튼 그때부터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 그 스냅챗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그냥 그 친구한테 카톡이라고. 예. 그걸로 그냥 연락하면 뭐 집까지 와서 데려다가 뭐 친구 집에서 뭐 하룻밤 잘 수도 있고. 네, 그랬어요. 외박은 허락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외박은 주말만 되고 평일에는 그냥 외박은 안 되고. 네. 저는 그 호스트 동생들이요 선수, 그러니까 선수는 아닌데 운동을 취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경기가 있어요, 애들. 그러면 저는 호스트 가족 일이니까 그냥 저도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가서 애들 경기 보고 나오면은 점심 이럴 땐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가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시간이 비면은 집에서 그냥 같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친구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 스냅챗 그걸로 애들한테 연락을 해서 come pick me up 이러면은 애들이 와서 저를 픽업 해가지고 같이 먹을 거 먹고 놀러 가고 이렇게 저는 여가 시간을 주말에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태생부터 약간 미국 음식 약간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 약간 미국 음식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딱 제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가면 또 고기 엄청 먹거든요. 제가 또 고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식이 땡길 데 없어요? 저는 매운 거 있었는데 마트 그쪽은 월마트란 말이에요. 가면 신라면이 있더라고요. 신라면 먹고 아니면 엄마가 불닭을 뭐 택배로 보내주거나 그럴 때도 있고요. 딱 그리웠던 거는 매운 거 말고는 없어요. 네, 일단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저 진짜 만족하는 부분이 제 사회성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무데나 가도 진짜 다 어울릴 수 있어가지고 전 진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미국 가기 전에 걱정거리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은 되게 필요 없는 걱정거리거든요. 그냥 가서 그냥 후회 없이 놀고 영어도 배우고 그 대인 관계도 조금 해가지고 오면은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갔으면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싶다고 말하고 또 친구를 사귈 때도 너무 막 소심하게 다가가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먼저 말도 걸고 친구도 많이 만들어서 후회 없는 유학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